네, 전 시간에 이진출이 운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제 이진출이 운행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진출이의 운행 중에서도 이뭐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인오더에 대한 거 외에 뭐 다른 또 몇 가지 이제 그 레벨 단위의 또 이제 그 운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얘기해 보고, 또 이진 추리에서에 보게 되면 이 리프 노드라고 하는 말단에 있는 노드의 개수 몇 개인지, 아니면 전체 추리에서의 노드의 개수 몇 개인지, 그걸 산출한 알고리즘은 또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또 이제 그 포스트 오더로 이진 추리를 만들었다면 그 연산 결과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이 그 이진출이 운행의 알고리즘이 대체적으로 이 재기호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C 언어나 아니면 자바나 파이썬이나 하는 이제 최근에 어떤 언어가 아니라 포트란을 쓴다든지 아니면 베이직을 쓴다든지 한 다음 아니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 아니면 이 재기호출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그 이진출이 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까지 달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재기호출이 안 되지만 재기호출 기능을 없애보면서 이진출을 운행할 수 있는 스레드 바이너리 출이라고 하는 것도 또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한 것까지 하고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조금 다뤄보면 이 이진출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여기 이 루트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고 이쪽에 왼쪽과 오른쪽 해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걸 갖다가 레프트 추리라고 하는지 이걸 T에 L이라고 그러고 T에 R이라고 하자 했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운행을 하는데 이 인어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죠. 인어더 방식으로 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 페런트죠. P라고 쓰는 게 좀 더 나을까? 근데 페런트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와 같이 T의 L 이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를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페런트를 방문하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서브 추리를 방문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여기 더하기가 있고 여기 3, 4라고 하는 이 단말 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오더 방식으로 하게 되면 3 다음에 더하기하고 4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의 단말 로드지만 이걸 다시 저희 이 추리 형태, 서브 추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부분 추리. 오른쪽도 마찬가지 부분 추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프리오더 방식의 경우는 이쪽 페런트를 먼저 방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페런트를 방문하고 왼쪽에 있는 서브트리를 방문하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를 방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하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가 될 거다. 자, 포스트 오더 방식은 저희 요 페런트를 제일 나중에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 서브치를 방문하고 오른쪽에 있는 서브치를 방문하고 마지막 페런트에 해당되는 걸 방문하는 거죠. 따라서 3 다음에 4를 방문하고 더하기를 방문하는 이런 형태로 이 노드들을 방문하게 되는 이런 구조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이 그 운행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도 인어더 방식을 가지고 운행을 하겠죠. 여기서는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운행을 할 거죠. 여기는 포스트오더 방식을 가지고 따라서 이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어떤 형태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는
제기 호출 형태, 또 제기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기 호출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기 호출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쭉 가면서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걸 호출하니까 다시 되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기 호출 이런 방식에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제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하겠다라면 이거는 내장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암묵적 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스택을 쓰긴 하는데 이거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거 스택을 한 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이 뒤쪽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시간이 남하고 아니면 그냥 오늘은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운행 알고리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그 바이너리 이진 추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아까 3 더하기 4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치밀한 걸 산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행 알고리즘 저희가 먼저 운행 알고리즘인데 여기는 제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다. 첫 번째 인어더 방식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써보죠. 먼저 이제 이거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 현재 노드의 모습을 먼저 결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노드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만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의 모습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정수로 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물론 여기는 이 정수도 들어가긴 할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보게 되면 기호가 들어가게 돼 있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와 같은 어떤 우리 연산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피연산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정수값만 넣어보도록 하자 이거죠. 이쪽을 왼쪽이니까 레프트로만 쓰고 이쪽은 오른쪽이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만 쓰죠. 그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한번 구조체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할 적에는 이렇게 아까 이 더하기가 있다. 이제 이건 조금 저희가 숫자를 썼는데 하여튼 더하기라고 하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가 3이라 그러고 여기 4가 있다라고 해보자. 3과 4는 다 이 맨 마지막에는 터미널 포인트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되니까 혹시 몰라서 캐릭터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이 루트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항상 루트를 잃어버리면 이 추리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메인에서 이렇게 부르겠죠. 이걸 할 때 인오더라고 하는 걸로 여기 루트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자, 루트 포인트가 뭔지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저 알고리즘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죠. 여기 구조는 노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을 적에는 이때 관례상의 얘기를 했죠. 이 포인트를 앞에다 붙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콜바이 레퍼런스 따르면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포인트 궁금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관리상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제일 끝 부분에 3과 같은 이제 값이 하나밖에 없고 요거의 왼쪽을 따라가면 널, 오른쪽을 따라가든 널이단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면 더 가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을 하나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포인트가 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 끝이냐 아니냐. 자, 이것도 뭐 널이라고 시어노와 같은 것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말로 그냥 끝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영어로 썼다 한글로 썼다 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제 옛날부터 뭐 한자하고 막 섞어 쓰니까 일본어도 그렇고 뭐 그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 영어하고 한자 섞어놓으면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만 써자 이거. 그럼 여기서도 아까 이걸 3이라고 했지만 3이 아니라 서브 추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도 하나가 아니라 서브 추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 추리 안에서도 또 이제 인오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따라서 루트에서 따라서 이쪽 와서 보니까 여기도 또 인오더 방식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왼쪽을 따라간 거죠. 따라서 현재 포인트가 PTR이니까 요거에 왼쪽을 따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체 이런 모습에 요걸 잘라서 요 부분만 가지고서 똑같이 인오더 방식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죠. 자, 다 하고 났으면 일로 올라와야 되겠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턱 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뛰어 올라오냐? 이거 갈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스택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3 이런 식의 이 계속 스택을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 재교출 방식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스택에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서브루틴 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인쇄를 해주면 되는 거다. 뭘 인쇄하냐? 이걸 인쇄해 주는 거죠. 플러스 아니면 뭐 그 D 뭐 이런 값을 인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하고 나면 다시 요 가운데 걸 인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캐릭터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현재 포인트의 데이터 부분을 인쇄해 주면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인쇄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한참 가게 되면 3이든 4든 요 안에서의 또 한참 뭐 어떤 자료들을 인쇄하고 마지막 3이 인쇄될 테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플러스가 인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요 서브루틴에 대해서 또 다시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전체 하듯이 이 그 방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을 따라가라. 자,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짤막하게 작성이 되죠. 재교출 방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장점이 간단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썼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냐 하면 그 머신 코드나 어셈블리 언어로 바꿨을 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수도 코드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할 때는 이 재교출 방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부분이 인오더 방식은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먼저 찍으면 되겠다. 이제 패런트 쪽을 따라서 여기도 그랬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더 일로 갔더니 이쪽 왼쪽에는 서브 추리가 없더라. 또는 오른쪽에 가면 서브 추리가 없더라. 아니면 내가 제일 끝이더라. 그래서 끝이면 더 이상 가면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조건은 항상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저와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먼저 뭐라 해주냐면 이거 찍고 이거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죠. 노드가 세 개밖에 없을 때. 따라서 여기 이 패런트에 해당되는 걸 하나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페널티에 해당되는 걸 찍고 다시 요 왼쪽에 와가지고 T에 L승으로 표시된 이 서브 추리에 해당되는 걸 왼쪽 서브 추리 다시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준다. 따라서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해 주죠. 뭘 하냐면 현재 포인트에 왼쪽을 따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프리오더 방식을 해라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로 가는 건 다 누가 해주냐? 여기 이렇게 호출하고 나면 이거 다음에 일로 가라라고 하는데 여기 계속 호출 할 때마다 스택에다 집어넣는다죠. 그 암묵적으로 넣는 거죠. 이번에는 오른쪽 서브칠 가죠. 음. 자, 이거는 이제 그 암기하기도 쉽죠, 그냥. 그래서 여기는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성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포스트 오더 방식. 그러면 포스트 오더 방식은 여기 프린트 문이 프리오더는 앞에 들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전에 먼저 나왔죠. 포스트 오더는 제일 뒤에 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널이 아니래야지만 동작하겠죠. 따라서 포인트가 널이 아니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제일 먼저 왼쪽 서브 추리 방문하고 오른쪽 서브 추리 방문하고 프린트문을 제일 먼저 찍으면 프리오더, 제일 나중에 찍으면 포스트 오더. 그래서 여기 왼쪽 현재 포인트의 왼쪽을 따라서 마찬가지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운행을 한번 해보고 다시 오른쪽을 따라서 방문하고 마지막 인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언어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과거에는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해하기 쉬운 언어 중에 하나로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언어는 뭐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고 그리고 그 전에 IBM PC든 아니면 이제 애플이던 8비트짜리 뭐 그런 걸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언어가 이거였어요. GW 베이직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런 재교칠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거 할 때마다가 스택에다가 이 자기 되돌아올 위치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또 되돌아올 위치를 저장해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건 좀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 추리를 운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방식을 지금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방식은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 말고 이제는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도 운행을 하지 방식은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볼게요. 추리가 여기가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고 여기 3, 4,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다 뭐라 그러냐면 레벨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레벨. 그래서 레벨을 0이라 그럴 수도 있고 1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분명하게 서로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서 교재에 따라서 또는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1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0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0으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2의 영승 레벨의 값하고 하면 그각 레벨에서의 최대 노드의 개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0부터 하는 걸 저는 좀 선호하죠. 자, 이렇게 저희 이 데이스대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걸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이거를 방문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걸 방문하고 오른쪽으로 와서 세 번째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네 번째 3을 방문하고 다섯 번째 4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5를 일곱 번째 6을 한다. 자, 이런 식의 방문하자. 다시 말해서 레벨 단위로 방문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레벨 단위에 방문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숙제 드린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시험도 가까이 있고 뭐 과목이 뭐 이제 자료 구조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제가 학창 시절에도 보게 되면 꼭 시험 때 가까이 숙제 내는 교수를 제가 제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제가 안 냈어요. 그 대신 뭘 할 거냐면 이 시험 끝나고 나면 추리를 그려가지고 한번 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요 레벨 단위로 그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숙제를 한번 해볼까 하니까 이제 이 레벨 오더링이라고 하는 걸로 이 운행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레벨 단위의 오더링. 자, 이거는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이후에 얘기하도록 하겠다. 자, 아까 노드 모습은 동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정수라고 했는데 캐릭터를 아까 해서 다시 캐릭터를 바꿨죠. 여기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노드의 구조를 정해보자.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이냐죠. 여기 알고리즘. 자, 아까 경우에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암묵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할 때 보게 되면 이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할 때 여기에 뭐가 쓰인다라고 했냐면 스택이 쓰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스택 쓰인다라고 해야지 여기 스택 쓰기 위해서 푸시, 팝 그런 거 표시 안 했죠. 근데 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재기 호출 방식이 없으면 명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푸시 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스택이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이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은 뭐를 사용하냐면 Q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Q를 사용하는데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Q에다 집어넣는다, 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시 안 된 얘기는 뭐냐면 Q에다 집어넣는 거를 이런 메소드 함수를 이용해서 Q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네. 또 Q에 있는 걸 갖다 빼낼 적에 딜리트. 이렇게 된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사용한다. 이 두 개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또는 두 개의 메소드 또는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을 때 갖다가 우리는 이 클래스라고도 그러고 그 전에 얘기는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죠. 그럼 더하기 표시가 있으면 Q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는 거다 그랬죠. 여기 막혀 있다 그래서 못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쪽 막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 쭉 가는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야 이거 시작이니까 더하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와서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가지고 하기 위한 이 알고리즘이 바로 뭐냐 하면 레벨 오더링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한번 이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그 재교출 방식은 아니고 이 비재교출 방식이다. 자, 비재교출 방식이란 얘기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해 준다. 그리고 이 재교출 방식일 때는 스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루트부터 시작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플러스 표시가 있는 부분, 그거를 메인에서 호출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은 Q라고 하는 거, 이 Q를 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Q를 리셋하는 거죠. 자, 리셋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일단 이 초기화해 준다. 초기화라는 얘기는 스택에 큐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큐의 헤드 부분과 테일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초기 값으로. 그래서 이 큐를 내가 여기서는 큐를 갖다가 서큘러 큐를 쓸 거다. 아니면 선형의 큐를 쓸 거다. 그 얘기하고는 저희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내가 선형을 쓰던 아니면 저희 그 환영을 쓰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이 그 큐라고 하는 덩어리체 그냥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만 호출에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큐에 잡다한 게 들어가 있으면은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죠. 엉뚱한 걸 갖다가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항상 체크해 봐야 될 게 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제일 끝에 왔어요. 이거 이제 재교출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됐던 얘기는 일단 루트에서 왔는데 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냥 종료. 그래서 이거는 끝.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한 걸 하는 거고 이제부터 이 그 방문 시작이 되는 거다. 알죠. 여기까지는 방문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비 상황, 대비 준비를 한 거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거 들어왔으니까 이거 방문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런 큐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했죠. 그래서 큐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add q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 q에 동작하는 메소드 또는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집어넣어 준다. 뭘 집어넣냐면 저기서 플러스 기호 루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일단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큐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장나는 이거 집어넣게 나오면 그냥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면서 인쇄도 하고 요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지에 대한 걸 검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delete q 이거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ptr이라고 하는 데는 예. 그리고 나서 이 그럼 비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PTR의 왼쪽과 오른쪽을 여기다 집어넣어 다시 여기다가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왼쪽 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PTR의 오른쪽 걸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걸 이렇게 집어넣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플러스였으니까 곱하기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누기에 해당되는 것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곱하기를 빼면서 인쇄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왼쪽에 3하고 4가 있으니까 이 뒤에 3, 4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제일 먼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빼버릴 거죠. 뺄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뭐 이퀄로 써도 되고 화살표로 해도 되는데 C 언어 형태로 그냥 하기 위해서 이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여기 뭐 앞에 뭐가 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좀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플러스니까 먼저 레벨 단위로 인쇄할 거니까 플러스 인쇄하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 나누기를 인쇄한다는 얘기죠.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3, 4, 5, 6 이런 식으로 인쇄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더하기 인쇄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포인트 이 PTR에 해당되는 걸 인쇄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걸 다시 3과 4를 이 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과 4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3이 없어. 그러면 4만 집어넣어야 되겠죠. 또 4가 없어. 그럼 3만 집어넣어야 되겠죠. 3, 4가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현재 포인트에 왼쪽에 뭔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 그래서 이게 not null이면 그러면 그걸 Q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에 왼쪽을 이렇게 Q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도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Q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계속 이 뒤로 졸졸졸졸졸졸졸 쌓이기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빼내는 거니까 Q에 뭔가 자료가 계속 있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while문을 하나 더 써야겠다. Q가 널이 아니래야 된다.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벨 단위로 인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잘 그리면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줄 긋는 거만 잘 그려 놓으시면 여기 곱하기, 나누기. 또 줄 긋는 거 잘 레벨 단위로 잘 그리면 3, 4, 5, 6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냥 점선으로 그리든지 마이너스 표시라든지 대시 표시가 있는 걸로 그려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여기는 뭐 플러스 표시 조그맣게 한다든지 해서 그릴 수 있겠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재기호출 방식을 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찾아보게 되면 검색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90도가 회전돼서 나올 거고 이런 줄이 그려지진 않죠.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는데 이 레벨 단위의 저희 검색해 주는 그러니까 방문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기가 좀 더 쉽고 더더욱이 재기호출 방식 하니까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이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하면 이제는 방문하는 거 네 가지 한 거죠.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오더, 레벨 오더. 이제는 이런 알고리즘에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제 방문하는 것도 방문하는 거지만 뭔가 이 산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가 있고 여기 3과 4가 있으면 그냥 이거를 더하기 한 번, 3 한 번, 4번, 4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3 더하기 4 한 결과 7 이거를 갖다가 산출하자.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려면 3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렇게 방문한다면 인오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다면 3, 4 더하기 해가지고 3과 4를 라고 하는 값을 일단 두 개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요거 변수 이거를 변수 1에다 넣고 변수 2에다 넣고 아 더하기가 나왔어? 그러면 변수 1 더하기 변수 1 더하기 베리애블 2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여기 실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될 거다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방문하는 거 이거 이 포스트 오더죠. 그래서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갖다가 좀 응용해서 뭐를 만드느냐 결과 산출하자 하죠. 단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수식의 경우 결과 수식 결과를 산출하는 또는 연산식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이거를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4를 하고 더하기 4 나누기 2를 한 결과를 어떤 결과 F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물론 F는 없으니까 여기다 쓰면 또 혼동하실 것 같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라는 게 아니라 방문도 하지만 12 더하기 2에서 14 이거를 결과를 갖다가 이 산출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방식은 포스트 오더라고 하는 트래버설 방문하는 거를 갖다 조금 응용해 보자. 그래서 다시 이 알고리즘은 포스트 오더 운행을 갖다가 이제 응용한다 하죠. 약간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은 포스트 오더를 그대로 쓰면 또 포스트 오더하고 또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름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재기 호출 방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것도 재기 호출 방식이죠. 알고리즘은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적어졌어. 이밸류에이션에 이밸 요거만 쓸게요. EVAL만 쓰고 루트부터 시작하겠죠.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거. 어딘가에 포인트를 받은 데부터 시작.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추리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러면 할 게 없죠. 그럼 할 게 없다라고 시작해야 되겠다. 할 게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가 0이란 뜻이죠. 보통 이 계산 결과 여기 값을 정수값이 됐던 실수값이 됐던 값을 갖다 산출할 테니까 여기는 이렇게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맨 마지막에 오는 이 부분 3, 4, 4, 2 이와 같이 이런 것들 이 리프 노드에 해당되는 거, 맨 마지막 말단 노드에 해당되는 거. 그럼 말단 노드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값이 있죠. 물론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3 대신에 여기다가 나누기를 썼다든지 더하기를 썼다든지 아니면 빼기를 썼다든지 하면 그거는 수식상의 오류가 발생한 거니까 그건 계산이 안 되겠죠. 따라서 먼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포인트의 왼쪽 하고 오른쪽이 다 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프노트다는 얘기죠. 둘 다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럼 리프노드다는 얘기는 뭔가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턴. 그게 뭐냐면 현재 여기에 왼쪽 포인트, 오른쪽 포인트가 이건 실제 3이라고만 썼지만 실제 보게 되면 3이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왼쪽도 널, 오른쪽도 널. 그 데이터 값 자체가 필요로 하는 값이다.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와 같이 뭐 연산자가 피연산자를 두 개를 거느릴 수도 있지만 유나리 연산자도 있죠. 낫과 같은 경우 또는 저게 마이너스를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호를 바꾸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중에 하나는 널이 아니고 값이 뭔가 포인트 값이 널이 아닌 포인트가 하나는 널이 들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조건일 적에는 뭐하냐 이제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 왼쪽과 오른쪽에 이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이거 피연산자 이거의 값 베리애블 값 변수 데이터 값 오른쪽에 데이터 값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퍼랜드라고 부르죠. 이걸 피연산자라고 우리말로 부르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그래서 이거는 이밸류에이션 이와 같이 된 거에 뭐냐면 현재 포인트의 오른쪽 그걸 따라갔을 때 제 그 피연산자 값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좀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에 왔다가 치면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값과 이 값, 3과 4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 1, 2 여기다 해서 변수값을 넣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저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더하기인지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계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스위치문 또는 케이스문 또는 if문 이런 걸 넣어줘야 되겠죠. 뭐냐면 이 현재 포인트의 데이터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더하기 표시였다. 그랬을 때 이렇게 쓰죠. C 언어에서는 케이스에 더하기. 더하기면 더하면 되죠. 두 수를 더하면 되죠. 이거하고 이거 수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를 더한 그 더한 거를 리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 더한 값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요거에서 만들었어요. 일단 7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그 나눈 값이 2 다시 7 해서 더해서 9 그렇게 만들된다 이거죠. 맞나? 야, 아까 계산을 잘못했나? 하여튼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였다라고 한다면 4층 연산에서 빼는 거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곱하기였다 그러면 리턴하고 여기 곱하기를 가지고 써주면 되고 여기가 나누기 연산이었다 리턴 나누기 이렇게 해서 스위치문 닫고 마지막 여기 else문 닫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 가로 닫으면 연산 결과가 산출됩니다. 이거죠. 혹시 제가 이렇게 작성한 거에 오류가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예,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습 자료요. 혹시 드릴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아니 쉬었다. 자, 3시에 시작할게요.